안녕하세요.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깊이 살펴볼 자료는요. 영국 NHS 재단 같은 곳에 지원을 받아서 알라스테어 패터슨이 작성한 수면 핸드북 발췌본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들어보니까 뭐 3명 중 1명은 살면서 불면증을 겪는다는데 정말 흔한 문제 같아요. 그렇죠.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. 근데 이게 단순히 잠 못 자서 괴롭다 이걸 넘어서 뭐 일상 기능도 떨어지고 건강 문제, 심지어 사고 위험까지 높인다고 하니까 가볍게 볼 건 아닌 것 같습니다. 맞습니다. 수면 부족이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광범위하죠. 네. 그래서 오늘 이 자료를 통해서 불면증이 정확히 뭔지 또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그 핵심 정보를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. 특히 그 흔히 생각하는 수면제 말고 다른 효과적인 방법들 여기에 좀 집중해서요. 좋습니다. 시작하기 전에 근데 정상 수면이라는 거에 대한 기대부터 좀 현실적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. 아, 정상 수면의 기준이요? 네. 이 자료에서도 나오는데 나이가 들면요. 자연스럽게 필요한 잠의 총량 자체가 줄어들어요. 그리고 뭐 깊은 잠이라든지 렘 수면 비율 같은 수면 구조도 변하고요. 아하. 그러니까 예를 들어 65세 이상이신 분이 막 10대처럼 8시간 푹 자고 싶다. 이건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는 거죠. 그렇군요. 그런 자연스러운 변화를 잘 모르면 괜히 나 문제 있나? 이렇게 걱정하거나 심지어 불필요하게 수면제를 찾게 될 수도 있겠네요. 그렇죠. 그리고 약물 부작용 때문에 뭐 기억력이 좀 떨어지는 걸 혹시 치매 초기 증상인가 하고 오해할 수도 있고요. 정말 그럴 수 있겠네요. 그럼 의학적으로 불면증은 딱 어떻게 정의를 내리나요? 그 국대 수면장애 분류라고 ICSD-3 기준이 있는데요. 이걸 보면 좀 명확해져요. 네. 그러니까 잠잘 수 있는 기회나 환경은 충분해요. 그런데도 잠들기가 어렵거나 잠을 계속 유지하기가 어렵거나 아니면 너무 일찍 깨는 거죠. 이런 일이 반복되고 중요한 건 그 결과로 낮 동안에 막 피곤하고 집중 안 되고 기분도 좀 오락가락하고 이렇게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기는 상태? 그걸 불면증이라고 합니다. 아, 단순히 잠 몇 번 설쳤다고 다 불면증은 아니군요. 낮 동안의 영향까지 봐야 하는 거네요. 네, 맞습니다. 그 낮 동안의 기능 저하가 핵심 기준 중 하나죠. 특히 이게 뭐 3개월 이상, 일주일에 3번 이상 이렇게 계속되면 만성 불면증이라고 하던데 이건 우울증 같은 다른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하니 더 주의해야겠어요. 그렇습니다. 만성불면증은 정말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. 그럼 이런 불면증은 도대체 왜 생기는 걸까요? 원인이 궁금한데요. 자료에 보면 그 스필만 모델이라는 게 소개되는데요. 이게 이해하기 좋아요. 스필만 모델이요? 네, 이게 왜 중요하냐면 불면증이 딱 한 가지 원인 때문에 짠 하고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. 여러 요인이 이렇게 겹쳐서 시간이 지나면서 만성화되는 어떤 과정이라는 걸 보여주거든요. 아, 과정이요? 네, 뭐 예를 들면 타고나길 좀 예민한 성격이라든지 어떤 질병이 있다든지 하는 그런 개인적인 소인이 바탕에 깔려 있고요. 네네. 거기에 뭐 스트레스 받는 일, 예를 들어 사별이라든지 아니면 병이 확 나빠졌다든지 하는 그런 유발 요인이 딱 방아쇠를 당기는 거죠. 아하. 그리고 나서는 이게 중요한데 잘못된 수면 습관, 예를 들어 자야 해 하면서 침대에 너무 오래 누워 있는다거나 아니면 잠에 대한 과도한 걱정 같은 거 이런 지속 요인들이 문제를 계속 붙잡아 두는 거예요. 만성화시키는 거죠. 그러니까 개인적인 취약성, 어떤 계기, 그리고 그걸 계속 붙들고 있는 잘못된 습관이나 생각, 이 3가지가 맞물려 돌아가는 거군요. 정확합니다. 그 3가지 요인의 상호작용으로 보는 거죠. 그럼 어떤 분들이 좀 더 불면증 위험이 높다고 나오나요? 자료를 보면요. 여성분들 그리고 노인분들 또 실업 상태거나 소득 수준이 낮은 경우 이혼이나 사별 같은 경험을 하신 분들 그리고 특정 만성 질환 가지신 분들이요. 어떤 질환들이죠? 예를 들면 뭐 심혈관이란 위장 문제, 폐 질환, 당뇨, 그리고 불안이나 우울증 같은 정신건강 문제 이런 것들이 관력이 깊다고 합니다. 그렇군요. 그럼 이제 진단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한데요? 병원 가면 막 뇌파 검사하고 복잡할 것 같은데. 의외로 일반적인 불면증 진단은요, 그렇게 복잡한 검사가 꼭 필요한 건 아니에요. 가장 중요한 건 환자 본인이 느끼는 증상 이야기고요. 그리고 최소 2주 정도 꾸준히 쓴 수면 일기, 이게 핵심입니다. 수면 일기요. 아까 잠깐 언급하셨죠. 네, 그걸 보면 이제 수면 효율성이라는 걸 계산할 수 있거든요. 수면 효율성. 그게 뭔가요? 침대에 누워있는 총 시간 중에서 실제로 잠든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
그 비율이에요. 보통 한 85% 이상이면 정상으로 봅니다. 아, 내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자고 있는지 보는 거군요. 그렇죠. 물론 수면 무호흡증이라든지 다리가 불편해서 잠 못 자는 하지 불안 증후군 같은 다른 수면 질환이 강하게 의심될 때는요. 그때는 자는 동안 뇌파나 호흡, 움직임 같은 걸 다 측정하는 수면 다원 검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. 근데 일반적인 불면증엔 필수는 아니에요. 알겠습니다. 그럼 진단 후에 이제 치료로 넘어가면 사실 많은 분들이 그냥 수면제 먹어야 하나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. 근데 이 자료는 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? 네, 바로 그 점이 이 자료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 하나입니다. 만성 불면증의 경우에요. 1차 치료법, 그러니까 가장 먼저 권장되는 치료는 약물이 아니에요. 약물이 아니라고요? 네, 그럼 뭔가요? 바로 불면증 인지행동치료, 영어로는 CBTI라고 하는 겁니다. CBTI, 인지행동치료요.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? 이건 약을 안 쓰는 비약물적인 접근법인데요. 잠이나 수면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행동들, 이런 것들을 교정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. 아, 생각과 행동을 바꾸는 거군요. 네, 여러 가지 요소가 포함되는데요. 일단 수면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배우는 수면 교육이 있고요. 네. 그리고 침대는 잠자는 공간이다. 이렇게 딱 인식하게 만드는 자극조절법. 또 몸의 긴장을 푸는 여러 가지 이완요법도 배우고요. 이완요법. 네. 그리고 일부러 잠자는 시간을 좀 조절해서 수면의 효율을 확 높이는 수면 제한이나 수면 압축 같은 방법도 써요. 마지막으로 잠에 대한 비합리적인 믿음, 나는 8시간 못 자면 큰일 나, 이런 걱정들을 다루는 인지치료도 하고요. 이런 것들이 다 합쳐진 게 CBTI입니다. 와, 생각보다 되게 체계적이네요. 약 한 알 먹는 것보다 훨씬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효과는 어떤가요? 단기적으로는 수면제랑 효과가 비슷할 수도 있어요. 그런데 장기적으로 보면요, CBTI의 수면 개선 효과가 훨씬 뛰어나고 또 치료 끝나고 나서 다시 불면증이 재발할 확률도 훨씬 낮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습니다. 장기적으로는 훨씬 좋다. 그럼 수면제는 아예 안 쓰는 건가요? 언제 필요한 거죠? 그 벤조디아제핀 계열이나 제트드럭이라고 부르는 약들 있잖아요. 아, 그런 약물들은요. CBTI를 하기 어렵거나 했는데도 효과가 좀 부족할 때, 아니면 단기적으로 증상이 너무 심해서 빨리 좀 조절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, 그럴 때 고려해 볼 수 있어요. 네. 하지만 이게 의존성이나 내성이 생길 수 있거든요. 그리고 어지러워서 넘어지거나 인지 기능이 좀 떨어지거나 다음 날까지 계속 졸린 그런 부작용 위험도 있고요. 그래서 반드시 의사랑 상의해서 짧은 기간만 쓰고 또 계속 필요한지 정기적으로 꼭 재평가를 해야 합니다. 그렇군요. 함부로 오래 먹을 약은 아니네요. 그쵸. 그리고 멜라토닌도 그렇고 또 어떤 분들은 단순히 잠 좀 자려고 항우울제나 항히스타민제, 콧물약 같은 거를 쓰기도 하는데 이 자료에서는 그런 목적의 사용은 권장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말하고 있어요. 아, 결국 핵심은 만성불면증 치료의 패러다임을 좀 바꿔야 한다. 약물 중심에서 CBTI 같은 비약물적인 접근으로. 이게 중요하다는 거군요. 네, 맞습니다.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. 물론 기본적인 생활습관 개선도 당연히 중요하고요. 카페인이나 술 줄이고 규칙적으로 생활하는 거요. 네.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이가 들면서 수면 패턴이 변하는 건 자연스러운 거니까요. 그걸 좀 받아들이고 나는 젊을 때처럼 자야 해. 이런 비현실적인 기대를 버리는 것만으로도 불필요한 불안감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. 오늘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불면증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이해하게 된 것 같습니다. 중요한 건 단순히 잠자는 시간에 얽매이는 게 아니라 수면의 질을 높이는 건강한 습관, 그리고 생각의 전환. 이게 핵심인 것 같네요. 네, 정확합니다. 혹시 여러분도 잠들려고 너무 애쓰고 있지는 않으신가요? 어쩌면 잠을 자려고 막 노력하기보다는 그냥 편안하게 잠이 스르르 찾아올 수 있도록 낮 동안의 활동이나 밤의 환경을 잘 가꾸는 데 집중해보는 건 어떨까?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